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정익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7대 시드 보고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7 시드 프로젝트에 일단 SMR이 포함된 것을 저는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네, SMR의 사실 가장 큰 사용처는 저는 이제 혁신의 SMR 기획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에 석탄이라는 연료를 저희가 대체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석탄은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걸 보면 이제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이나 철강 산업에서 사실 열을 공급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대체를 하는데 SMR을 사용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앞으로 활용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 첨단 기술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SMR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제 앞에 세븐시드 프로젝트를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좀 약간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1번과 2번이 다 이제 SMR과 핵융합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산업 생태계 인력들을 많은 부분 공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자력 산업 생태계 인력이 만약 지금 저희가 이걸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어도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확장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산업 생태계는 이제 대형 원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저희 현재 수출이나 저희들이 국내 건설하는 원전을 고려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딱 적합한 수준의 인력인데, 저희가 추가로 이걸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국가 현실상 사실은 이런 특히 공공기관에서 급격하게 사실 인력을 증가시키는 게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세븐시드 프로젝트를 어쨌든 기간에 맞춰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석탄 어쨌든 산업이 저희들이 있는 생태계를 원자력 쪽이 좀 산업 생태계로 흡수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조금 어떤 제도적 장치나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같이 고민을 해나가면은 세븐시드 프로젝트도 성공을 하면서 석탄 산업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로 좀 전환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탄 발전소를 차세대 원자로로 대체하는 지금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석탄 공정열을 갖다가 이제 차세대 원자로 대체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석탄 산업 생태계가 원자력 산업 생태계로 좀 전환될 수 있게 도와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대학교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대학교 쪽에서 사실은 원자력 공학을 저희가 강의를 하지만은 국내 지금 교육용 원자로가 40년 이상 된 원자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첨단 SMR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최근에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미주리 대학에 이제 교육용 원자로를 이제 건설해 주는데, 우리나라 원자연구원이 해외 대학에 원자로를 건설해 주는데 우리나라 대학에는 사실은 좀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도 좀 이런 교육용 원자로랑 어떤 학생들이 진짜로 그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MR이라는 기술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AI 기술가 좀 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기술이 사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기존에 AI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10년 전에 이제 이세돌 바둑 기사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는 이제 15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AI가 절대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프로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없다고 이제 배웠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알파고가 이기면서 AI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어떤 통념을 깨는 그런 현실이 이제 나오면서 AI가 갑자기 주목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SMR도 지금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원자력이라는 기술이 사실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현재도 안전하게 운전을 되고 있지만 사실 대중들 마음속에는 되게 위험한 기술이다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SMR은 최근에 2020년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되게 안전한 기술로 안전한 방식으로 이제 원자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국가가 인증을 해주면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SMR이 지금 이제 첨단 기술로 저희가 보고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실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혁신적인 안전 기술을 도입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규제 제도로 봤을 때는 대형 원전에 되게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SMR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규제도 우리가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규제 쪽의 인력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제 인력으로는 대형 원전 건설과 계속 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규제 인력이 이제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규제 인력도 좀 많이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엄청 많은데 시간을 줄이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석탄 발전에 사용되는 역량을 원자력
특히 SMR 연구 개발 역량으로 전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연구 개발로만 국한을 드린 건 아니고요. 석탄 쪽에 사실은 설계, 건설, 운영, 그다음 유지 보수 이런 인력들 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로 좀 전환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게. 이거 관련해서 혹시 그 SMR 개발 관련된 산업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좀 영업이 장사가 되면 돈이 남으면 민간 영역의 연구 개발 역량도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공공 영역만으로는 안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 혹시 폭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폐기물의 폐기 기한이 뭐 몇만 년, 뭐 수천 년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위험한 폐기물을 이게 더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SMR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건지 해소는 안 될 테고 완화되는 건지 또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서 공공 부문 말고 민간 부문에서는 혹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